안녕하세요. 데이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9월에 있을 일정이죠. 바로 2024 메타 커넥트 이슈와 함께 삼성이 연내 공개를 하겠다라고 밝혔던 XR 플랫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동시에 이제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이 뉴프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9월 25일, 26일이죠. 바로 메타 커넥트 컨퍼런스가 개최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매년 이제 연례 진행하는 행사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항상 좀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번 메타 커넥트 2024 메타 커넥트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핵심 포인트로는 바로 이제 보급형 메타 퀘스트 3S 이 부분에 대한 공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호라이즌 OS에 대한 어떤 운영 체제를 기존에 좀 개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 또는 뭐 인공지능 관련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한 이야기는 행사가 진행되고 나와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2024 메타 커넥트에서는 바로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메타퀘스트 3S 보급형 XR 기기가 되겠죠. 이렇게 좀 생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공개가 최대 화두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용들은요. 뭐 이 하드웨어에 대한 메타캐스트 3S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의 어떤 칩셋이 좀 탑재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사항들 그리고 뭐 프레넬 렌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컨트롤러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어떤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메타캐스트 2와 메타캐스트 3의 딱 중간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해요. 메타캐스트 2와 메타캐스트 3의 딱 중간 정도. 그 정도 사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급형으로 나오는 건데 미국 금액으로 이제 한 3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 커넥트 행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어떤 보급형 XR 기기가 선보일 것이다라는 점 우리가 좀 미리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서 지난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죠. 7월 달에. 그때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이 올해 선보일 XR 플랫폼 기대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퀄컴과 구글,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셋이 3자 동맹을 맺어서 XR 개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내, 즉 2024년 내에 XR 플랫폼을 선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XR 헤드셋, 이 혼합 현실입니다. 혼합 현실 헤드셋이나 안경 같은 하드웨어를 개발을 맡고 퀄컴은 칩셋, 그리고 구글은 운영 체제를 좀 개발을 하는 그런 이제 3자 동맹으로 해서 지금 올해 XR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좀 정리해 보면 9월 25일에서 26일에는 메타 커넥트라고 하는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연내에 지금 이제 선보인다라고 했고 아직 딱히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한 10월 정도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좀 선공개를 하고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 좀 본격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9월달, 10월달 내년 초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어떤 XR 관련 이 부분에 대한 이슈나 재료가 연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과거에도 삼성과 퀄컴, 구글이 XR 동맹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이제 뉴프렉스가 관련 수혜주로 지난 2023년도에도 한번 수혜주로 좀 분류가 돼서 언급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과거 메타캐스트, 메타가 메타캐스트 2, 메타캐스트
3 이런 것들 어떤 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역시나 뉴프렉스가 이 연성 인쇄 회로기판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핵심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애플의 어떤 비전 프로 이 부분도 과거에 좀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이 애플의 비전 프로가 공개될 때도 역시나 뉴프렉스가 XR 관련주로 혼합 현실 관련주로 수혜주로 시장에서는 좀 분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R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좀 수혜주로 분류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뉴프렉스가 연성인쇄 회로기판이라는 제품을 생산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모든 어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전장이나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도 사용량이 좀 증가되는 추세다라고 보면 되는데, 전체 매출의 거의 90, 거의 뭐 100%에 가까운 매출이 이 FPCB에서 지금 뉴프렉스는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도 이 FPCB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년 초에 2025년 초에는 또 갤럭시 S25가 또 새로운 어떤 제품이 또 공개가 됩니다. 매년 연초에 새로운 어떤 핸드폰들을, 스마트폰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이제 상반기에 갤럭시 S25나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FPCB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또 수혜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도 우리가 좀 재료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한번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면 2023년도 기준 지금 매출액이 한 1951억에 영업이익 103억, 순이익 68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근데 24년 1분기, 2분기 현재까지 어떤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지금 24년 전반기 순이익이 88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이미 23년도 순이익을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0, 지금 9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24년도 실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 비해서 올해 좀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뉴프렉스가 자산 재평가를 실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9월 2일 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뉴프렉스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를 했는데, 이게 원래 장부가에게는 한 300억 정도로 표시가 됐던 건데, 감정평가를 했더니 지금 현재 시세로 한 430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 300억 정도로 장부에 나와 있었는데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430억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130억 원 정도의 재평가 차익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부에 130억이 좀 증액된 그런 이제 부분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의 어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이런 부분들이 또 낮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장사들이 주가의 부양을 목적으로 이런 자산 재평가 실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조금 아쉽게도 최근에 어떤 뉴프렉스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뭐 주가에 좀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슈가 있어도 워낙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은 지난 이제 24년 1월 또는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기술적인 저점이 어디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제 명확한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4,000원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000원대가 과거에 보시면 올라올 때 저항이 됐던 자리고,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았던 자리인데, 이게 돌파가 된 이후에는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이 4,000원대 자리에 어떤 지지 여부가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지금 역배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이평선이나 매물의 저항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매매했던 분들이 지금 다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물려 있던 사람들의 매물이 언제든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 본다면은 뭐 1차적으로는 61선이나 이런 부분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고, 2차적으로는 한 6,000원대 정도, 6,000원대 초반 정도에서의 아, 저항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런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윗꼬리,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좀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번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아래로는 4,000원대의 어떤 지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앞으로 있을 어떤 메타 커넥트 이슈와 삼성 SR 플랫폼 관련 일정들 9월 달과 10월 달에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뭐 요거는 확정이죠. 9월 25일, 26일. 근데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시장에서 한 10월 정도로 보고 있고, 내년 초, 25년 초에 이제 제품 출시나 이런 것들을 좀 본격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봤고, 이번 메타 커넥트의 어떤 핵심 이슈는 메타퀘스트 3S 제품 공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어떤 뉴프렉스에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뉴프렉스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미리 한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데이업의 이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